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 호텔 하면 얼마나 벌까? 무조건 써야 돼요? 뭐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요청이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5, 6분 정도? 1시간 미만이네요. 그 사업하다가 혹시 다른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무인에서요? 무인 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요. 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처음 들어보죠 이런 그곳이 알고 싶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무인 사업 관심 있는 분 많잖아요. 네. 저희도 저번에 배워봤는데 이번에는 무인 호텔을 알려주실 저희 여인우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누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인욱입니다. 네. 혹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무인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무인 호텔의 어떤 부분들이 좋은지 혹은 어떤 부분들이 안 좋은지 전반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저 같은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 호텔 하면 얼마나 벌까? 한 달에 매출이 얼마가 나오나요? 매출은 그렇게 호텔 치고는 크지 않아요. 3,500 정도가 나오는데 제가 다른 호텔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5,000 이상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예요? 무인 호텔만? 아니요, 하나는 무인이고 하나는 유인. 제가 직접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는 거는 더 뭐가 많이 남아요? 똑같아요. 유인은 30객실이고 무인은 11객실인데 네. 순수익이 똑같아요. 대략적으로 인건비 말고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적인 부분, 세금도 재산세, 토지재산세, 건물재산세, 그리고 공소세, 부가세, 공과금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세탁비, 그리고 광고료. 이런 호텔하고는 광고료 되게 많이 들어가요. 보통 예약하실 때 뭘로 예약하세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은 아고다 이런. 아고다 에어비앤비는 수수료 15%, 여기어때는 수수료 10%인데 광고비가 뭐 한 2, 300만 원. 그래서 무조건 써야 돼요? 이 정도는 써야지,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예약이 안 들어오니까. 지역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관광지 있잖아요. 네. 부산, 제주 이런 데들은 광고료가 500 이상은 써야지 효과가 있어요. 조금 인기가 없는 지역들은 60만 원 정도만 써도 되긴 해요. 그리고 보험료, 숙박업이다 보니까는 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들이 꽤 많이 있어요. 뭐 화재보험, 그리고 승강기 보험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뭐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라는 또 이상한 또 보험이 있고 다 합치면 이제 고정비가 되는 거죠. 고정비가 유인은 어느 정도가 나가요? 거기는 2,500에서 3,000 정도가 나가요. 그리고 무인은요? 1,300에서 한 1,400 정도.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부동산 같기도 해요. 임대를 해서 호텔 하시는 게 아니라 매매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적인 개념이 있다는 건 좋은 포인트인데 이제 부동산은 제가 사서 제 실력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떨어지면은 그냥 그 떨어지는 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싫어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서 제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운영을 잘하면 그 가치가 또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력이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얻는 영업 이득이 있고 팔았을 때 있는 그 건물 차익, 매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호텔을 잘 하시다가 규모를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중에 이 호텔 자체를 매각을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이미 2번 매각을 했었어요. 매각을 해서 거기서 차익을 남겨서 또 다른 규모를 더 하는 넓히시는 거죠. 거예요? 이 그렇죠. 무인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재테크처럼 부동산이랑 같이 가는 거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다른 무인 사업이랑 약간 다른 거 같고 좀 신기하다. 그러면 지금 유인이랑 무인 두 개를 하시는데 솔직히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무인이 훨씬 좋아요. 무인 같은 경우에는 키를 받지 않고 제가 고객분들에게 문자를 다 남겨놔요.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제가 도어락으로 설정을 해놔요.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시면 네. 된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매일 여기 와서 도어락 번호를 바꾸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네. 폰으로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어플로 메토 이렇게 네. 쭉 있으면 그 하나하나 들어가서 어제 손님 거 싹 지우고 오늘 손님 걸 싹 등록을 하고 문자만 발송하면은 그냥 손님이 들어가서 쓰고 나가시는 거죠. 호텔 가면 요청사항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휴지 더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요청이 안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수건 더 주세요. 수건 부족해요. 휴지 떨어졌어요.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요청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말 휴지를 정말 넉넉하게 넣어놓으면 돼요. 수건을 차고 넘칠 정도로 넣어놓으면은 그런 요청이 절대 안 오세요. 두 번째 방법은 오시는 고객분들에게는 홈페이지나 이런 상세적인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요. 우리 호텔은 이게 있고 이게 없습니다 하면서 되게 자세하게 상세 페이지랑 오시기 직전에 문자 푸시로 알려드리죠. 그러면 대부분 다 그걸 숙지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요청이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고 고객분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하시게끔 하는 방법. 대표님이 쏘는 시간은 몇 시간 정도예요? 하루에?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예약이 또 들어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엑셀에다 정리를 하고 비밀번호 등록 다 하고 고객님한테 문자 발송하고 이게 1시간 정도.
요즘은 또 너무 이제 숙달이 돼서 네. 또 한 30분 정도 단축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고. 고객분들이 예약 오는 거 그냥 워치로 그냥 네. 오는지 아니까 여기서 그냥 엑셀 또 등록해놓고 핸드폰으로 5, 6분 정도? 1시간 미만이네요. 와, 그리고 요거는 직접 가지도 않아도 되네요. 청소년들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미성년자. 네.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숙박업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그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영업 정지를 받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남녀가 들어가는데 한 명이 미성년자면 당연히 안 되죠. 네. 둘 다 미성년자여도 당연히 안 돼요. 네. 그런데 여성이 들어가는데 미성년자는 괜찮아요. 그거는 한 괜찮아요. 명은? 그러니까 내가 미성끼리만 안 언니인데-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돈이 없죠.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곳은 저렴한 거. 네. 그러면 비싸게 받으면 미성년자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대 이상이다. 그리고 저희는 100% 예약제로 되기 때문에 예약을 할 때 성인 인증을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입구에서 아예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고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팀 처음 들어보죠, 이런 팀. 그것이 알고 싶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호텔 사장 혹은 또 모텔 사장 입장에서 성매매는 본인이 알선을 하지 않고 본인이 자리를 제공을 하고 어떤 뒷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면은 성매매를 하러 분이 와가지고 하고 가버리면 책임은 없어요. 미성년자는 왔다 하면 무조건 책임이에요. 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하지만 성매매는 제가 책임이 없다. 그래서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죠. 근데 저희는 이제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단가가 높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 사업하다가 혹시 나는 힘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무인에서요? 무인 너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유인 호텔은 지금 5년 이상 했지만 무인은 지금 이게 3개월 정도 됐는데 무인으로 어쨌든 시스템을 잘 만들어놔서 네. 이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와 네. 너무 좋다라고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무인 호텔을 하고 싶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객실 한 10개 정도 한다. 대략적으로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11개를 기준으로 한다고 네. 하면요. 건물을 사는 돈이 그래도 한 10억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냥 매매가만. 네. 한참 대출이 많이 나왔을 때는 네. 90%까지 대출이 오.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숙박업은 은행 연체를 하지 않는다는 그들만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었거든요. 오. 은행에. 그래서 대출을 잘해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국 단위의 정부 차원에서의 대출 규제가 생기면서 대출이 7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10억짜리 산다고 하면 이제 한 3억은 있어야 되고 네. 건물이 10억이라는 소리는 한마디로 싹 뜯어 고쳐야 된다. 안 좋은 건물이요. 네.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럼 리모델링에 또 한 3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 돈 한 6억 정도가 네. 들어가야 되는데 리모델링 비는 또 은행에 따라서 시설 자금으로 또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처음에 하시기에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이미지가 사람들 딱 생각했을 때 뭔가 산골에 있는 약간 이런 무인 호텔이 저는 떠오르거든요. 무인텔이라고 무인텔의 목적성이 네. 편하게 와서 불륜하세요. 네. 이걸로 사실 아. 무인텔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무인 호텔이라는 말 사실 쓰기 싫어요. 저희는 네. 그런 취지의 호텔은 아니고 네. 운영적 편의를 위해서 네. 호텔이지만 비대면 호텔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 같은 거 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호텔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예뻐. 그럼 인테리어도 직접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호텔이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추세인가요? 그전에는 알록달록한 그런 숙박업들에서 이제 모던하게 좀 많이 왔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 모던해져 버리니까 좀 차별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차별점을 가질까 싶어서 이제 감성 호텔 쪽으로 하는 거고 무인은 셀프 체크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셀프 체크인이랑 이런 직원이 체크인을 해주는 거에 대한 큰 차이점이 뭐라 생각하세요? 직원을 잘 관리하시고 교육을 잘 시키는 사장님들이 분명히 있고 높은 수준의 호텔을 가면 굉장히 직원들이 네.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체계가 있고 또 급여도 좀 상대적으로 네. 높을 테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희 같은 중소나 규모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뽑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맞아요. 저희가 네. 직원 공고를 내서 네. 면접을 보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열심히 오셨어요. 하는 네네. 근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 정도 느낌이에요. 직원의 컨디션에 따라, 네. 기분에 따라서 우리 호텔의 서비스 수준이 그치. 달라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직원 눈치를 보느라고 사장이 말을 못해. 말을 못해요. 이런 리뷰가 올라왔다. 기분 안 좋아져. 또 기분 상하거든요. 그럼 또 친절하게 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여행 다니는 호텔 진짜 많이 다니거든요. 몇 명 생각나는 호텔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 같은 게
그 직원이 불친절하면은 진짜 다 신한가? 맞아 완전 진짜 맞아. 다 신한가? 완전 다 박살나요. 와. 거기에 뭐 어떤 시설이 네. 있든 네. 뭐 어떤 좋은 게 있든 뭐 어떤 와. 맛있는 게 있든 맞아. 직원 한 명의 맞아. 그 불쾌한 태도는 다 모든 걸 다 박살내버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무인이 그런 리스크가 없고 변수 차단이. 차라리 그냥 불편한 거는 어. 그냥 불편한 거지 기분 나쁘진 않잖아. 이제 비대면 호텔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맞아. 때문에 호텔만의 네. 어떤 매력, 와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걸로 생각하셨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휴식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휴식이 있는데 저는 카페에 그냥 책 한 권 들고 가서 오. 한 장 정도 네. 읽고 그거 생각하는 거 되게 오. 좋아해요. 고객들에게 그렇게 뭔가 생각하면서 정신적인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 네. 라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인테리어를 좀 아늑하게 아. 꾸몄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생각과는 다르게 고객분들은 혼자 오지 않는다. 맞네. 친구, 에, 연인, 어. 뭐 파티, 또 맞아. 뭐 가족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숙박비가 똑같잖아요. 1명 가나 2명 가나. 그쵸.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럼 이제 방향성을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오. 다시 세팅을 하려고. 항상 기획이라는 게 제 오. 생각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또 해보고 또 다른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면 컨셉을 또 바꿔주고. 완성이 끝났다. 그래서 난 놀고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게 한 1년 정도는 네. 더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실제로 무인 호텔을 운영해보시면서 손님들한테 이런 점 너무 좋았어요 피드백 받은 부분이 있을까요? 어제 왔던 문자인데 엄청 길어. 네. 거의 이건 논문인데? 광주에 아들을 군대로 보내려고 네.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인원수가 딱 봤을 때 좀 많이 있으시길래 제가 업그레이드 해드렸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더 감사하죠. 세심하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별로 특별한 거 아닌데 근데 계속 이제 휴가 나면 여기 오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진짜? 아니 그리고 이게 다른 서비스에 에너지가 많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게 아주 좋은 포인트인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점점 사람의 관상을 보려 한다라는 게 그게 생겨요. 그리고 인류애가 자꾸 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아. 고객들에게 항상 친절하려고 하고 호감 가지려고 하는데 음. 몇 번 그 아. 힘든 고객들을 마주하다 보면은 맞아. 이걸 이제 피하고 싶고 그분들의 성향과 비슷한 분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어, 이게 벽을 치고 딱딱해지고 아. 이런 장벽들을 나도 모르게 쌓는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거 없이 온전히 그냥 내가 네.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무인의 장점이 되게 많네 생각해보니까. 무인 호텔은 위치 선정을 어디로 하는 게 좋아요? 약간 무인 호텔을 떠나서 그냥 호텔업, 숙박업을 한다고 하면 어디 하면 좋을까? 서울에 1000명의 손님이 간다 라고 했을 때 서울에 호텔이 딱 10개밖에 없으면 호텔 하나당 기대치가 몇일까요? 100이죠. 네. 서울에 있는 호텔의 개수를 알 수 있다면 기대값을 알 수가 있는 네. 거죠. 어디가 가장 기대값이 어. 높은 지역인가. 그걸 전국을 다 조사를 했어요. 아. 이거는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으로. 네. 서울 호텔, 부산 호텔, 제주 호텔, 속초 호텔 이런 네. 것들을 그런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한 다음에 네. 나누면 기대값이 나오겠죠. 네. 어디가 관광객은 많지만 네. 숙소가 적구나. 소름. 그렇게 되면은 가장 기대값이 높은 데가 나오고 네. 그 기대값이 높은 곳을 찾아가서 나온 매물이 있습니까? 했던 거죠. 저는 중소 규모의 그런 호텔 모텔을 생각했기 때문에 경쟁사에 맞는. 그렇죠. 경제사에 맞는 호텔 모텔의 수. 호텔뿐만 아니라 그냥 뭐 카페라든지 식당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숙박업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주의해라 하는 부분 있을까요? 숙박업이 3, 4년 전보다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생겼고 거기서 받아가는 광고료가 세금 이상이에요. 광고료에 의지하지 않으려면 고객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내 호텔에 직접 예약을 할 만큼 네. 가치가 있는 공간, 가치가 있는 컨셉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컨셉과 그런 기획을 잘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그냥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좀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익이 매달 2천 정도예요. 네네네. 그럼 1년 반 정도면은 이제 회수가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네. 순수. 이제 시설업이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회수하는 게 정말 무엇보다 중요해요. 어. 낡기 전에 오랫동안 질리지 않으면서도 또 낡지 않는 훼손이 되지 않는 인테리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려면 단가가 높아야 돼요. 단가가 낮을수록
객실은 더러워진다. 저희가 이게 광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또 저희 무인 호텔을 설명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홍보타임 저희 호텔은 광주에 있는 서정적인 호텔이라는 곳이고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진도 참 예쁘고 물론 당연히 객실이 예쁘기 때문에 사진이 예쁘겠죠. 여러분들이 참 오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불친절한 직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편하게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광주 가면 즐거웠습니다. 꼭 놀러 갈게요. 가보실 분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